친 이재명계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친명 비공식 회의 두 곳에서 공천 논의, 친문 밀실 사천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 비공식 회의가 두 곳이라는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사실 앞서서 지난주에 친 이재명계 회의 이 만나서 몇몇이서 만나가지고 따로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한참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회의가 하나가 아니라 두 곳이라는 거죠. 무슨 회의냐?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회의. 이재명 대표 사무실에서 매주 월요일에 오늘이죠. 비공개 회의가 있어 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참석자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김윤덕 조직 사무부총장 등등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하나가 있고 이건 말고 두 번째 회의가 또 있다는 겁니다. 무슨 회의냐?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만들어진 실무 담당자 회의가 또 따로 있다. 김성환 인재위원회 간사,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을 비롯한 몇몇이 같이 모인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나오냐? 친명 지도부 의원들이 공천 전략이랑 현황을 좀 공유를 하는 거다. 이게 뭐 당장 뭐 공간에 뭐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는 뭐 실무 담당자 회의고요. 아까 그거는 또 따로 매주 월요일 의원실에서 있는 거고. 이거는 주원규 위원님. 이게 회의가 지금 두 개고 서로 역할이 분담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좀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갖고 만들어진 회의체인 거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더 구조적이고 치밀하다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이 비공개라는 그 자체도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그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공식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끈다는 것, 네. 그게 비공개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비공식 회의를 두 곳을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니면 수시로 상시로 계속 가동을 시킨다는 것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게 주축이 된다라는 게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공천에 직접 나서게 된다. 비록 공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 나서게 된다라는 모양새를 주게 될 때 그 공천에 의해서 컷오프가 되거나 험지로 재배치되거나 이런 어떤 분란들에 대해서 과연 반발하지 않을 의원들이 몇이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출발점들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친문계에서만 반발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재명계 안에서도 지금의 키워드가 신이재명계인데 네. 그러면 나는 정말 찐명이냐 아니면 찐명보다는 덜한 친명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네.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이번 주가 제가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3월 달로 넘어가면 이게 표심이 구조화돼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실무 담당자 회의나 비공개를 논의하는 거와 번외로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자신이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이라도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지금 상황이 좀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비공식인 것도 위험하고, 근데 이 비공식 회의가 이재명 대표 위주로 지금 주축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니겠느냐. 구조화돼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지금 오늘 나온 거는 두 곳의 회의가 있다라는 게 나왔죠. 지난주에 나온 첫 번째 현역 의원 컷오프를 논의했던 그 회의 얘기가 보도가 됐을 때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당사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그 13일 밤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의원님도 같이 계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웅래, 기동민, 이순진 의원에 대한 현역 컷오프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의원이 없으셨어요? 예, 아침에 그 보도 나오고 나서 몇 분 전화가 몇 분 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전화 안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실제로 저는 뭐 그저 어제 13일이죠. 13일 같은 국회 와서 오전에 면담하고 지역 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인데 가끔 대표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총선 구도와 이런 여러저러 이야기를 한 두세 명 불러서 이야기도 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8명이 모여서
누구누구를 컷오프하겠다 이런 모임을 그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참석한 모임은 예. 그날 그 모임이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100% 오보입니까 이거는? 오본 것 같아요. 뽀뽀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위험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기현 의원님. 지금 일단 당사자들, 뭐 회의에 있었던 당사자들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도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딱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고 심지어 오늘은 또 한 곳이 더 있다, 회의 하나가 더 있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이 진실이 뭡니까? 이제 비공식 회의체 또 말 공천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직접 반영하는 어떤 비공식 통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당사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조언을 듣거나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편하게 해서 뭐 필요한 분들 진행되는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컷오프가 논의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공천 전략에서 누구를 배제하는 농도의 논의까지 진행된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본인들도 입장을 밝히고 있고 뭐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실무회의라고 하는 것도 보면 네. 거기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 비서실장, 또 전략공천위원회 위원, 또 인재영입위 간사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공천 작업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대표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런 걸 취합해서 당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공천 또 선거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총괄적 판단을 위해서 조언을 듣는 과정에 있는 여러 다층적인 모임들 중에 하나이지 공관위를 배제해 놓고 이재명 대표가 818호실인가요? 의원실에서 네. 다른 공천 라인을 가동하는 것처럼 지금 해석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고 실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관위를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 이 해당 국회의원회관이 의원실에서 다른 후보에서 미실 논의를 한다. 이거는 과도한 해석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관련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밀실 공천은 없다. 현재 민주당 공천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원칙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고 사실 뭐 몇몇한테 또 전화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공관이랑 지금 같이 움직이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단요. 이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하면 네. 공관위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공관위원장도 지난번에 와서 구설수에 오른 것이 특히 이제 친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네. 또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원래 친명 비명이었어요. 네. 근데 너도 나도 다 친명 한단 말이에요. 공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명에서 한번 진화된 게 찐명이에요. 근데 찐명도 서로 자기가 찐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또 신명이라는 또 용어가 또 신명. 생겨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친명에서부터 신명까지 이제 진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이 밀실 공천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물론 대표가 먼 회의를 통해서 실무자들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듣고 나서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뭐 문학진 의원한테 전화하고 네. 그래가지고 형님 그만두세요. 심지어 여론조사가까지 몇 퍼센트 나왔다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까지 당대표가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이 얘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천을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관위에 맡겨서 사실은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속도감 있게 가서 공천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해보면 지금 거의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아픈 게 아니냐. 그리고 일단 뭐 친문이랄지 이런 걸 자리에 있어서 지역구에 친명을 밀어넣기 위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공천이 됐을 때 그 안에 친명, 찐명 그리고 신명이 네.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를 딱 보면 이게 밀실 공천이냐 아니냐는
그 결과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면 지금 말한 내용들이 밀실이 아니다는 얘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것은 뭐 곧 밝혀질 거라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처음에는 친명 비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친명에서 찐명이 갔고 찐명에서 신명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밀실 공천 논란 와중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거죠. 불붙는 물갈이론 이현주 복당 결정 기존 7인회 지고 신 이재명계가 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 이재명계. 네. 이 뜻이 누구냐? 박찬대, 김병기, 김성환, 신주류 후보 검증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신 이재명계 이렇다는 거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 그리고 공식 비공식 회의 가리지 않고 계속 직통하는 최측근이다라는 거. 그리고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현재 공천 과정에서 이 핵심이죠. 근데 후보자 검증위원장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입니다. 핵심이죠. 그리고 김성환 의원 인재위원회 간사입니다. 그리고 전략공관위 소속이에요. 네. 지금 이런 인물들이 지금 기존 7인회에는 없었는데 신 이재명계로 다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네. 신 이재명계와 구 이재명계. 지금 뭐 공천 과정에서 지금 새롭게 뜨는 인물들인데 이렇다고 하면 구 이재명계 쪽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 어떤 정치 지도자가 네. 측근들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상당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점점 1월, 2월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어에 대한 그 조급함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요. 네. 또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여러 사법 리스크가 이제 재판 결과가 쏙쏙들이 나오면서 네. 이 칼끝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넓게 텐트를 쳐서 180석을 먹느냐 네. 아니면 정말 나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151석이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서 점점 후자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측근이 누구인가 네. 선별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은 신 이재명계라는 이름까지 붙여지는 그런 아주 좁은 측근이 구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구 이재명계,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잖아요. 네. 총선 승리의 공식을 안단 말이죠. 많이 품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네. 여러 계파가 공정하게 공천을 받아야만 총선을 이긴다는 그 아주 당연한 수식을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거기서 미묘한 갈등이 지금 계속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주원규 의원님. 네. 옆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른바 7인회의 어떤 그 정성호 의원처럼 이런 생각과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결을 달리하면서 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저는 비슷한 부분도 동의하지만 네. 좀 가능성 부분에서는 신 이재명계라는 것이 이제 물갈이를 좀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7인회로 알려져 있던 2년 전 대선 그룹들이 사실은 지금 비도덕적 논란도 있고 약간 몰락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팀으로는 나의 최측근을 꾸릴 수 없겠다라는 의미에서 새롭게 쇄신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와 의중.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윤주진 의원님 말씀에 또 적극 동의되는 부분은 네. 거기서 부상되고 있는 분이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이분이 네. 검찰 독재대책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려는 거는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이분들이 뭔가 밀실 공천이나 거기에 개화한다라는 의혹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게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을 하면은 네.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문재인 대통령의 저격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문 계열의 의원들에게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또 모셔왔다라는 풍문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신 이재명계가 새로운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틀을 담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복당도 이게 약간 이런 사안을 보면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최측근이 물갈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친문 문 저격수, 문재인 전 대통령 저격수인 이현주 전 의원도 복당을 했다. 그럼 이 물갈이에는
친문 저격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과거에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막 했고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전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감정적인 어떤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당의 변호로 복당의 변호로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어리석었다, 본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친문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 당으로 만들거나 중심으로 어떤 세대 교체의 어떤 상징처럼 비춰지는 것도 역시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은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판을 해왔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란 이 선거에서 선거 전략상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선인 것이지 당내의 어떤 세력 관계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이현주 의원을 활용하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친문과의 대립이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총선에서 결국에 민주당 전체가 패배하는 길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무리한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특정 인사,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상징적 대립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실제 내용에서 공천되는 과정을 보면 친명을 배제하고 친문의 어떤 세력 관계, 친문을 배제하고 친명의 어떤 새로운 어떤 세력을 구축하고 이게 지금 공천 과정에 그대로 반영돼 있는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결국은 공천한 걸 봐라. 보면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뭐 밀실 공천 사천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여론조사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전국서 정체불명 여론조사. 야 밀실 공천 논란. 밀실 공천 아까 얘기했는데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길 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 등이 타깃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 해당 지역에 저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넣었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빠진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고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여론조사예요? 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죠. 해당 조사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건지 당 전략위 차원에서 진행한 건지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물었고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 차원의 조사가 아닌 여론조사가 돌고 있다. 무슨 여론조사냐? 정체불명이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시죠. 비명 빼고 여론조사. 아까 말씀드렸죠. 정작 공천 신청한 당사자들 빼고 다른 사람들로 지금 여론조사가 돌고 도는 여론조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류하는 민주당 공천 혼선 가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학진 전 의원 SNS에 요즘 굉장히 많은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난 15, 16일 여론조사 전화가 돌았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녹취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현안 조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1, 2위로 보이는 후보 제외하고 3, 4위 후보만 넣어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내가 6곳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경기 광주울, 하남 부두심, 그리고 경기 하남시, 뭐 미사 지역 등등등 해서 최소 6곳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가 돈다는 걸 내가 알았다,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해당 지역 후보자 중에 하필이면은 1, 2위로 보일 수 있는 비명계가 빠지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게 시스템 공천이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문학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인 걸 전제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원래 이제 총선을 가까워지면 후보자들이 스스로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스스로 여론조사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혼란을 주고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자기에게 이렇게 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대부분이 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당내에 사적 조직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문학진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쟁률 조사회잖아요. 네. 근데 1위나 2위 후보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지역에 가보면 1위 이유가 누군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1위 이유가 있는데 그게 비명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빼놓고 나머지 3, 4위 갖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1, 2위 후보에 대해서 공천 주지 않고 3, 4위 후보 중에 누구를 공천 줄 것인가라는 그러한 당에서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근데 그걸 사실은 이제 공천을 줄 때 그걸 근거로 삼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 2에서 자기가 항상 1등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여론조사에 빠져버리면 굉장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아마 1, 2가 더군다나 비명계에 있다고 한다면 3, 4위 후보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사람에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선의 공정성이 이제 무너뜨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스템 공천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배제가 돼버리면 그건 시스템 공천이 안 치고 고무줄이나 엿가락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엄청난 내홍, 역풍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네, 지금 뭐 문학진 전 의원의 얘기가 다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뭐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실은 뭐 모르고 지금 의혹 주장만 지금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밀실 공천 아니냐, 왜 정체불명 여론조사 도는 거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의 지역 계양을은 괜찮으냐라는 거죠.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마주보고 악수하고 있는 사람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는 이미 계양을 공천을 확정을 받았죠. 네, 두 사람 악수하게 된 연유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드리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는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으로 와주시기를.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앞서서 시장에서 만날 뻔했는데 스쳐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는 나 악수하려고 그랬는데 좀 인사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본인 SNS에 또 올리기도 했었죠. 네. 지난번에는 악수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갔었어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난 어제 뭐 조기 축구였나요? 이 축구 관련한 행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악수하고 한 얘기가 뭐 고생하십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반갑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윤주진 의원님. 예. 지난번엔 그냥 갔는데 이번엔 악수를 했다는 건 지난번엔 공천을 안 받고 만난 거고 이번에는 공천을 받아서 악수를 한 거 차이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는 네. 원희룡 후보가 있는지 잘 몰랐겠죠.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있었는데 일부러 지나쳤다면 정말 그건 심각한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 상당히 좀 곤혹스럽죠. 제가 조사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네. 예상보다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관측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조금 여유 있고 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나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별로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있어. 한번 도전해봐. 이런 식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번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짧게. 저기가 이제 조기 축구회거든요. 네. 근데 당 대표가 조기 축구회 모임에 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민심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는 데고 그래서 네. 조기 축구회 자리는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행사하고 저 의자 놓여 있잖아요. 네. 그 내빈 속에 다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원희룡 왔는데 이재명이 안 왔다. 이재명 왔는데 원희룡이 안 왔다. 그러면 그게 다 소문 나고 굉장히 민심에 있어서 영향이 있어요. 예민한 포인트군요. 그렇죠. 저 자리는 이제 조구 축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저기 의자에도 아마 내빈석까지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마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전에 이제 저런 거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두 분 다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두 사람의 조우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1, 2, 3, 4 쭉 나올 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개항을 주민들은 원희룡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네.